제가 처음 만난 날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을 때 저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해 주신 분들 자손 만대 복 받으시라고 인사드렸죠. 예. 저도 이제 한 주 한 주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만나고 싶은 생각에 가슴이 이렇게 뜁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명품 인생을 창조하는 너지. 어저께 뉴스에도 그렇고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요.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에 주일날 사람들이 미어 터졌답니다. 왜 미어 터졌는지 아시겠어요? 글쎄, 명품을 사려고 5시에부터 나와가지고 그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니까 뛰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갖다 오픈런이라고 그러는데요. 문이 열리자마자 달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못 샀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가지고 이런 적입니다. 과연 명품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데 기쁨과 희망을 나누는 행복 강사 김효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묻는 인사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 준비 서비스 영역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뭘 했죠?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국민연구공단에서 나와서 무료로 강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건강한 노후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하고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이, 그래서 뭐 한 80 살면 괜찮겠지. 뭐 그만큼 살았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수명 연장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고 나니까. 근데 정작 80이 되시고 나니까 그래도 좀 더 살아야지. 응? 예, 지금 죽으면 좀 아까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제각기 나는 과연 몇 세까지 살아야 되겠는가? 아마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 제각기 생각이 있겠죠. 어느 때는 빨리 세상을 뜨고 싶기도 하고 어느 때는 조금 이 좋은 세상 좀 더 살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3가지 착각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인생에 80 이유가 없는 줄 안다는 거예요. 80 딱 지나가면은, 이제 80만 되면은 그 뒤에 생각은 삶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윤성훈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건데, 인생 80이 지나면 그 이유가 없는 걸로 착각한다. 그런가 하면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닥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닥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순간에 확 다가올 수도 있는 건데 조용히 이렇게 올 줄 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직도 자식이 곧 자신의 노후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놈이 나를 그래도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네 인생이 옛날하고 달라서 인생의 80 이유도 있고요.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저거 했듯이 자식이 내 노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긍정할 줄 알고 수긍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124. 이 숫자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이력서를 써서 제출한 숫자예요. 2017년 6월 말로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는 이력서를 계속 냈어요. 124통을 냈는데 여기서 과연 나보고 와서 직장에 와서 근무하십시오 아니면 면접에 오십시오라고 저에게 이렇게 보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 오느냐? 한두 통 올 때 뭐냐면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만 받았지 면접을 보러 오라든가 저희 회사에 입사하라든가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저는 지금도 또 이렇게 이력서를 계속 제출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어저께 쓴 이력서가 다르고 오늘 쓴 이력서가 다르고 모레 쓴 이력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는 내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그 이력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서 한동안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몸은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다가 보니까 제가 일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겠는가? 직장 생활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이런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퇴사를 하고 나면 뭐다?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어디게요? 편의점이죠. 네. 왜? 저녁 때 야간에 알바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가서 내가 야간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찾아가서 물었더니요. 30대 중반쯤 되는 젊은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서 할아버지는 이런 데서 일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아, 이게 현실이로구나. 야간에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요. 여기 오면서 전철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지하철 택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짐 이렇게 어깨에다 잔뜩 졌는데 2개의 어깨짐을 졌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느라고 제가 대신 문을 열어주고 그쪽에 먼저 타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그랬더니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60 중반인데 저는 애들이에요.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이거 일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그렇게 택배 알바를 해서 최고 버는 게 한 120만 원을 번대요. 그 다음에 보통 60만 원, 80만 원 정도 번대요. 근데 그분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첫째, 일을 하니까 즐겁죠. 두 번째는 손주 새끼들 용돈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 곧바로 이제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나를 바라보고 어느 분은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어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정면으로 보인다. 그러시요. 네, 나는 측면으로 보인다. 저쪽을 바라보고 있다. 네, 그러면 정면도 아니고 측면도 아니고 둘 다 보인다. 네, 한참 보고 있으면 이제 이 정면으로도 보이고 측면으로도 보여요. 근데 한 번에 탁 봤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측면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건 뭐냐? 바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명품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다 치장을 하고 살아야지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백도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백을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구두도 가방도 뭐 이렇게 이 명품을 갖다가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몸뚱아리는 명품이 아닌데 물건만 명품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좌면을 바라보느냐 측면을 바라보느냐에서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보는 것하고요.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어느 분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안 돼. 난 그것이 용납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을 지배하느냐 여기에서 삶의 길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끌고 다니는 질문을 디자인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쉬운 얘기예요. 어떻게 질문을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 인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죠. 간은 뭐예요? 사이가 자잖아요. 이 때와 때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나는 과연 무엇하는 사람이냐. 지금까지 나는 누구의 딸이었고 누구의 남편이었고 누구의 아내였고 그 다음에 누구의 엄마였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이 과연 나라는 존재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 질문을 하지 않고 자꾸 답만 찾았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정답이 뭐지? 이 답만 찾고 이런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은 정답은 없는 거죠. 전부 제각기 달리 사는 것이 그 사람마다의 삶이 제각기 다르듯이 우리의 인생이 서로 다를 거예요. 그러므로 질문이 달라지면요, 생각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질문할 거지? 야, 내가 이 나이에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 이 나이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질문의 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된다?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요, 생각을 자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뭘 한다면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뭘 타고 가지? 라고 질문했다면 질문하는 순간 버스가 있고 전철이 있고 걸어가는 게 있고 다양한 방법인데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까?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면 통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하면서 사는 사람과 답만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명품 인생이라는 게 뭐지? 어떤 의미가 있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명품 인생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거다? 지금 민크 코트를 입는 게 나에게 명품 인생인가? 옷은 지금 내가 편안하게 입었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명품 인생을 살고 있지? 그 의미가 뭐지? 이렇게 했었을 때 보면요, 우리는 나를 성장시키는 자극에 둘러싸여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자극, 선생님들과 저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 소통하는 가운데서 그래, 맞아. 근데 저 선생은 약간 뭔가 나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내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성장시키는 자극에 둘러싸여서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극에 둘러싸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인생 이막을 위해서 변화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무의식 속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갖고 들여다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죠? 한 손은 로봇팔이고 한 손은 뭐예요? 인간의 손이죠. 로봇손과 로봇손이, 인간의 손이 왜 악수를 하고 있는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1980년도 약 25년 동안, 그러니까 한 2005년 정도까지 우리 책상이 확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내 책상을 보니까 팩스밀리가 있고 옛날 아주 구형의 컴퓨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전도 있고 뭐 지구인은 뭐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잡다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25년 사이에 내 책상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부 어디로 사라져요?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이 노트북도 완전 구사양에서 신세대학으로 바뀌어 나가죠. 자, 지금 내 책상 위에 있던 것들이 모두 어디로 들어갔냐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컴퓨터 안에는 세상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보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외워라. 이 아이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외울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왜? 스마트폰만 치면 다 나와. 답이. 근데 굳이 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어마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죠. 나는 소련, 러시아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내일 러시아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항공사에 가서 러시아를 가기 위해서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기 위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여권을 뭐하고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스마트폰 노트북이나 이 안에 들어가서 치면 돼요. 어떻게 한다? 내가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 호텔에 예약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뭐냐면 비행기 항공권을 갖다 예약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공항에 가서 타고서 모스크바 공항에서 딱 내렸어요. 근데 나는 러시아 말을 할 줄 몰라요. 큰일 났네. 어떡하죠? 나는 모스크바에 어느 호텔을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딱 했더니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냐면은 택시가 딱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 호텔로 갑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뭐냐면 통역기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역을 해가지고 뭐냐면 모스크바 어느 호텔로 가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딱 해가지고 뭐예요? 택시 기사한테 딱 들려주니까 택시 기사가 예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했는데 얘는 뭐로 하냐? 러시아 말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놈의 새끼 그쪽으로 가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고 쓰는 거예요. 예,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늙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뒤떨어졌다. 이거 아니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는 앞서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은 내 마음만 열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 2월 달서부터 어느 순간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변했느냐. 세상을 바꿔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뭐냐면 뭐가 변했어요? 비대면이 일상화가 돼버린 거죠. 서로 보지 않고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삿날도 뭐냐면은 이거 틀어놓고 엄마 아버지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얘기들도 보이죠. 자, 그러면요. 이게 뭔지 아시죠? 키오스크.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이거죠. 식당에 갔습니다. 옛날에는 종업원이 와가지고 손님 뭐 드시겠습니까?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이 기계 앞에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는데 따라가서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카드를 집어넣고 음식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햄버거 하나에다 콜라 2개 뭐 이렇게 저걸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답답하고 너무 그런데 더 불안한 건 뭐냐면 하나가 틀리고 조금 기다리려고 하면 화면이 다음으로 넘어가고 뒤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이건 무섭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재택근무가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줄이는 대신 뭐냐면 내 직원을 어디? 집에서 근무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집에서 근무하니까 마음대로 내가 좀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겠구나. 아니에요. 앉아있는 상황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고 엉덩이를 뜨는 시간이라든가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냐면은 QR코드를 갖다 한번 해가지고 어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또 QR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배워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이제는 줌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아닌 비대면 사이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다? 바로 스마트폰,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 사람마다 전화기를 갖고 다닐 수가 있는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개인이 전화기를 한 대씩 갖고 있는데 이 전화기가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보니까 또 사진도 찍네요. 또 사진을 찍는데 그냥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남한테 보내기 시작하네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안에 모든 것이 컴퓨터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 다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하루가 멀게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본질이 뭐냐?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세상이 빨리 변화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더라는 얘기죠. 따라서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은 다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고 바라보고 나 역시 스스로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옛날에 버스 탈 때는 어떻게 탔어요?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가지고 돈을 냈어요. 어느 날서부터 토큰이 생겨가지고 토큰으로 바꿔서 샀어요. 또 어느 날서부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이 회수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언젠가 보니까는 카드가 딱 있어가지고 카드를 기계에다만 대면 띡띡띡 소리가 나면서 저거는 이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지금 같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1년 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24시간 동안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은 죽어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있는 눈으로 목격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데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됐어요? 변화의 연속이었잖아요. 아기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자라나고 학교에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시집 가고 자녀들 낳고 그 다음에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딱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변화의 연속이었잖아요. 그건 뭐다? 피할 수 없다면, 이 변화를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관점을 바꿔라.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생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뭐예요? 그거예요.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못 보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을 변화가 눈 뜨고 바라보신다면 놀라서 부적응 못 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화를 조금씩 맛보면서 내가 변화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당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거야 당연하지. 근데 옛날에 보면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당연함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당연함을 부정하면은요,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당연하면은 뭐다?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미래를 읽는 방법은 뭐냐면요, 당연함의 진화를 자각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나는 버스 토큰을 내는 것만이 당연하다고 우기고 저거 하면서 지금도 버스 토큰을 갖다가 버스 탈 때마다 내겠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받아줘요?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은 카드를 가지고 갖다 대야지만 되는 세상이 당연한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게 생겼어요? 번호표를 뽑기 시작을 했죠. 그래도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띵동 하고 눌리면은 37번 손님이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돈을 입금을 하든 출금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침 9시 반서부터 오후 4시 반까지만 은행이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24시간 은행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내가 아무개에게 돈을 보낼 수가 있고 아무개가 나한테 보낼 수가 있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당연함의 진화를 스스로 깨우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스마트폰과 노트북만 있으면 이제는 그곳이 사무실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무실을 열기 위해서 어느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건물을 빌리거나 사무실을 얻거나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냐면 책상도 놓고 걸상도 놓고 뭐 탁자도 놓고 그랬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 건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무실 특별히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노트북하고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요, 뭐다? 커피점에 앉아가지고도 자기가 주문을 하고 자기가 뭐 해가지고 어디다 배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해봐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연함을 의심하잖아요. 왜 이게 당연해? 하고 그러면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벤치마킹 해라, 벤치마킹 해라. 누구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해라. 그 회사를 벤치마킹 해라. 이제는요, 벤치마킹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요, 어떤 시대가 됐다? 퓨처마킹. 퓨처마킹이 뭐다? 미래를 마킹하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서 누군가가 미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공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미래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미리 읽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달나라에 간다. 옛날에는 우아하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달나라에다 호텔을 짓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하나 봐가면서 맞아, 미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바라보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야, 그러면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모두 미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시간을 흐르게 했는지가 자신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1분, 1분, 1분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들이 어디에 가서 뭔가 새로운 일을 갖다 한다면 그것은 나의 미래가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보를 거기에다가 새로운 자료를 넣게 되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아온 거기서 옛날이요 하고서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첨가하는데 여기 새롭게 알게 된 자료들을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맥나무를 키워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이거예요. 내가 퇴직을 하고 나고 나이가 들고 나면은 학연, 지연, 혈연의 사람이 나를 갖다가 좀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도움이 되느냐? 낯선 사람이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더란 얘기예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더란 얘기예요. 이걸 갖다 뭐냐면 낯선 사람 효과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더 좋은 정보를 주고 나를 성장시키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면은요, 씨앗처럼 정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최소한 한 가지는 배우라는 겁니다. 꽃은 멈췄을 때 피어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씨앗은 정지된 상태에서 멈췄을 때 그 씨앗이 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막 돌아다닌다고 꽃이 피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지금 잠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꽃을 피기 위해서 그런 역할과 교육과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너와 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나는 과연 명품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얘기예요. 아까
던졌던 질문이었죠. 그러므로 명품 인생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변화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은 부정적인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한계 없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한계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할 수 있는 삶을 창조하라 이 얘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분인데 지금은 그분이 나이가 70이 됐는데 65세에 영감님도 돌아가시고 좋았는데 집에서만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우연히 이 복지관에 이런 데 오게 됐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됐고 거기서 웃음 치료를 배웠어요. 뭐 우울증 가까이 오다가 되는데 이 웃음 치료를 배우고 나서 이분이 신나게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웃음 치료를 가르쳐야지 하는데 이분이 지금은 무척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무지하게 바쁘게 지내는데 뭐냐면 구청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강의 수요처 좀 찾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좋은 정보를 주고 어디 가보라고 하고 이렇게 변했던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삶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내가 갖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변화할 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데 있어서 액션 플랜을 한번 짜보자 이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생각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5.16 군사혁명 이것만 기억할 수 있는 거지만 내 생각의 혁명을 일으키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내가 살아가는 데서 액션 플랜, 계획서를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거예요. 제 계획, 액션 플랜을 짜는데 나는 만들어내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일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 이게 제 이제 첫 번째 저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인생의 지휘자로 살아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또 뭐냐면 기쁨과 희망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늘 공부하겠다. 그리고 모든 일에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이제 이게 다섯 번째였고요. 네. 선생님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냐면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 좋다, 정말 좋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나는 꿈과 비전,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 무슨 비전이냐가 아니라 꿈과 비전을 품어라 라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을 부화시킨 거예요. 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서 부화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 다음 뭐다? 바로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나이 든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내 친구들만 소통되느냐? 이건 아니죠. 그 누구하고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이제 뭐냐면 휴식을 잘 취하고 유쾌한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나의 액션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위대한 나는 위대하다 이것이 해가지고 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굉장히 위대하다 해서 위대한 나의 발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의 변화를 도와줄 때 나의 정체성도 변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명품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는 가끔씩 조그만 언덕배기의 산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 턱을 내려봤었을 때, 이야, 참 좋다. 이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다. 천한 생각만 있을 뿐이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나는 그런 거 못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초라한 것이다. 내 생각이 화려하고 내 생각이 긍정적이야. 그 사람의 삶은 결국은 뭐예요? 명품 인생일 수밖에 없죠. 생각이 초라한 거하고 천한 생각, 이건 불쌍한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넛지라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넛지라는 말은요,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해봐! 이렇게 하라니까! 이게 아니라 슬쩍 툭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그 툭 건든 거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바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요. 어떤 행동을 강요하기보다는 은근슬쩍 부드럽게 개입을 하다가 보니까 그 행동 변화에 내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제 남자 소변기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소변이 막 이렇게 바깥에도 이렇게 흘려 있고 그런데 뭐냐면 이 공항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소변기 안에 파리를 한 마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뭐냐면은 정조준에서 소변을 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이 흘린 소변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에서 소변을 흘리지 말고 보십시오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이렇게 파리 한 마리 그려놔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 거죠. 이거는요, 어느 대학교든, 대구에 있는 어느 대학교인데, 횡단보도를 갖다가 해서 조심해서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차 보고 빨리 막 달리고 천천히 가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평면이에요, 평면. 그냥 평면에다가 이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딱 멀리서 차 타고 보니까 어때요? 입체가 돼가지고 이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해가지고 속도를 줄이게끔 이 그림을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걸 보면서 그림에서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이제 풍요로운 노후 생활, 명품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보면 첫 번째 뭐냐면 클린업. 집, 주변 환경, 몸과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조금만 편찮으시면은 그때부터 그냥 종일 집을 쓸고 닦고 그냥 빨래하고 다 하고 그런데요. 왜 그렇게 맨날 저거 하셔야겠다 하는 얘기가 내가 벼랑을 덜컥 쓰러져 죽으면은 이거 지저분하게 살다가 뭐 이렇게 해서 흉보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맨날 쓸고 닦는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 다음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라. 늘 깨끗이 하라는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에게 특히 나이가 60이 지나고 나면 남자는 여자하고 달라서 아주 몸에서 냄새가 더럽게 나니까 늘 깨끗하게 입고 옷 좀 제발 갈아입으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은 남자분들은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소에서 하는 그 스킨 포른 색깔 그거 절대 바르지 말아라. 아주 여자들이 그 냄새가 역겹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여성분들이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를 하느냐? 집에 따님이 계시면 따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따님이 이런 스킨을 발라 아빠 그러면 그거 바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특히 용모에 더 단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계속 말을 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다가 보면 점점 나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멀어지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야. 그리고 또 뭐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예요. 새 친구를 사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만 친하다고 하다가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울타리가 좁아져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내 말이 맞대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돈이든 일이든지 자신의 몫을 다 해라. 그러니까 내 돈을 막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몫을 쓸 수 있는 만큼만 하라. 근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제 후배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제 남자 후배니까는, 집안 마누라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늘 갈등이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 나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랬더니, 본인의 엄마는 아들 집에 놀러 오면은 뭐라도 사가지고 오고 싶은데, 보니까 시장에 가서 보니까는 사과가 거의 죽을죽을하고, 못생긴 사과는 10개에 한 2, 3천 원, 뭐 3, 4천 원이면 살 수 있는데, 비싼 거 하나 보니까 하나에 2천 원인 거예요, 이만한 게요. 이건 못 사고 하니까는 엄마 마음에 좀 많이 사가고 싶으니까 몇천 원 해가지고 10개를 들고 가니까 며느리는 그게 속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이걸 어떻게 애들이 먹어요? 이러면서 저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아들놈은 더 속상한 거죠.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돈이 못 쓰거나 필요하거나 할 때는 있는 만큼만. 나 돈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 이거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부.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물고 늘어지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메가더 장군이죠. 사람은 단지 오래 살았다고 늙지는 않아.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은 자신을 이상을 버렸을 때 비로소 늙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상을 버렸을 때, 포기했을 때. 이상을 포기하는 건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는 것이다. 내 육체 안에 있는 주름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명품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명품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고 멋지고 값어치 있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나를 명품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품 인생을 창조하는 10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한 분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한번 나아가 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만을 목적으로 출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대단하다 하는 분들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분들을 보니까는 80에 글을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누가 써준 글도 읽지 못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해가지고 그 나이에 만약에 나는 글을 몰라 하고 돌아가셨으면 영원히 글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나이에 한글을 가르쳐주는 학교에 가서 글을 깨우치고 그러고 나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옮기니까 그게 시가 됐고 그분이 시집을 냈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돈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시간을 파악하라 이게. 내 안에 있어서 지나간 시간을 음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는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로 치장하는 거칠의 인생이 아니라 당당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매력을 뽐내는 명품 인생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자기 암시를 하라 이거예요. 나는 명품 인생을 살아오고 있어. 내 인생은 명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런 암시를 주면 나는 명품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 하나는 내 자신의 고유 브랜드 가치를 높이라는 것은 나는 내 이름을 갖다가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도 잘 불러주지 않았던 내 이름의 그 가치를 한번 창출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고의 경우를 상상해 봐라 이거예요. 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어. 우리 딸이, 내 아내가 정말 멋있어.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의 범주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생 자체가 아주 귀하고 값어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독이 필요해요.
이것은 내가 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고립되어서는 안 돼요. 사회로부터 고립, 가정으로부터 고립, 어디서부터 고립, 이렇게 고립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슴 아픈 삶인 거죠. 그러므로 고립되어서는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듭을 풀어서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배우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당신을 만난 것은 행운이야. 아휴, 이놈의 왼수를 만나서 내가 이때까지 고생하고 살았지.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희가 참 자랑스럽다. 너희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구나. 물론 지금 나의 아이가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시집장가 안 가고서 그냥 혼자 살고 직장도 없고 사는 거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히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속 안 썩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고마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내 앞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명품 인생을 만드는데 내 안에 뭔가 꼬인 것이 있다면, 내 삶에 뭔가 꼬인 것이 있다면 그 매듭을 풀어야 되겠죠. 그 매듭을 푸는 데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언젠가 나는 내 삶이 명품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지금 아니면 나와 어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매듭이 있다면 그 매듭은 꼭 풀고 가십시오. 바로 이 매듭이 나를 얽매이고 억조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선생님들은 항상 즐겁고 신명나게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명품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